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될 수 있도록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신속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상황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2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 현재 1750선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20포인트 상승한 17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8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12주 연속 상승의 첫걸음을 순조롭게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57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디까지 얼마만큼 오를 수 있을지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2,300원 넘게 팔고 있지만 지수 하락에는 압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5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 3포인트 오른 519에서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520포인트 안착을 노리면서 현재 510선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40억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죠. 지속적인 달러 유입에 따른 하락 압력에 원달러 환율 1,1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5원 50전 내린 1,10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개월 내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원화 강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6위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장중에 84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포스코 역시 2% 크게 오르고 있고 현대차도 1.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도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확인하시죠. 현대중공업도 1.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도 0.9% 내지 1%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1위부터 3위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태용과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는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브로드밴드 0.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4% 급등하고 있습니다. LED 사업 호황으로 사상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0조 원 시대를 개막하면서 2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실적 기대감에 8% 급등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소식에 0.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NL스틸도 1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철강업체 모두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강판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5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권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우증권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NH투자증권도 2%대에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부품 기업들도 덩달아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는 오히려 IT 대표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관련 국내 대표 기업이 삼성전기가 올 초부터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의류업체 이미지를 벗고 IT 소재주로 거듭나고 있는 제일모직은 현재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플렉스컴과 인터플렉스, 코스닥 쪽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재역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백신주들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주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서 구제역 관련주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앙배신이 13% 크게 내리고 있고 파루 10%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도 7% 이상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17%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연 고점을 다시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1757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강한 흐름입니다. 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코스피가 강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보합권내 아니면 1%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주가 강하고요. 철강, 금속도 강하고 예. 오늘장 오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괜찮을지 투자 전략 좀 짜주세요. 예. 지금 1750 넘어서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오후장에서도 지금 같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구제금융 신청을 했고 EU나 IMF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그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00원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좀 아슬아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1,100원대가 깨지게 되면 또 당국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악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실적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원 80전 내린 1,102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100원 선만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오후장 들어서도 강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셨는데 먼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나와서 신화인터텍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12% 급등 중인데요. 현재까지 이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언제쯤 차익 실현해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신화인터텍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15,3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2만 원까지는 지금도 홀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LED TV의 약점이었던 이 열이 많이 난다는 점을 포함한 프리즘 시트나 아니면 또 CLC 필름, 그 M3M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반사형 편광 필름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CLC 필름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보이고 있고 이게 2분기나 3분기부터 매출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신화인터텍 주가는 현재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지금 들고 있으시다고 12% 수익이신데 아직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화인터텍 17,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한 12% 이상 수익을 올리고 계신데 2만 원까지 목표가를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요? 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업체인 뭐 한라공조나 성우하이텍이 오를 때도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요. 타이어 부품주의, 자동차 부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그 천연고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나돌면서 그동안 상승을 많이 못했는데요.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고 중국 내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고요. 이런 추세로 볼 때는 한국타이어 자체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했고 금요일날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거래량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 셋이서 이렇게 수급을 많이 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준다고 하면 전고점이었던 26,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히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그 목표 주가 3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목이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타이어를 매수가는 한 23,000원 정도, 현재 2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길게 본다면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손절가는 어느 정도나 잡아볼까요? 예, 한국타이어가 지금 반등을 한 구간이 2만 원인데 2만 원 선 자체는 뭐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2만 원 손절 라인으로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 4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요일부터는 외국인의 매수까지 가담이 됐습니다. 한국타이어의 매수가는 23,000원, 목표가 27,000원에서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번호죠. 1599-7770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 닉네임 함께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깡통님께서 닉네임 깡통님께서 대하TI를 매수하셨다고 했습니다. 3,370원에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를 얼마 정도나 잡아볼지 궁금하시다고요. 비중은 50%가 있으시다고요. 예,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제어 시스템 만드는 회사인데요. 기존에 그 해외 철도 수주가 이렇게 가시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돌면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자체를 위로 뚫고 갈 것인지 아래로 뚫고 갈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대하TI가 200원짜리 주식인 거를 고려를 해보신다면 지금 3,000원, 4,000원 부분에 와 있는 거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철도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철도 제어 시스템 자체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적으로 매출을 가시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아무래도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손절 라인을 문의를 하셨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인 2,895원, 2,900원 부근이 되시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테마가 또다시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 장세이고 2분기 실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테마주보다는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깡통님께서 대하TI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2,900원으로 잡아보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보죠. 이번 종목은 스페코인데요. 닉네임 보수동 금붕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수동이면 부산광역시죠. 보수동에서 보수동 금붕어님께서 스페코를 4,306원에 비중 4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 문의를 주셨네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아스팔트 믹싱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최근에 급등을 한 이유는 이 아스팔트 믹싱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방위산업주 관련해갖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고 외부 충격이든 내부 충격이든 일단 마무리가 된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급등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스팔트 믹싱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 국내 건설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시긴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1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차트가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다시 전고점이었던 5,300원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린다고 하면은 4,500원 선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21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스페코가 매수하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 차익 실현하시는 가격을 4,500원 정도 잡아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휴대폰 끝자리 014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녹스를 12,0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자세한 상담 부탁한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이녹스요. 예. 자세한 상담 부탁하시니까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FPCB, 그러니까 연성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국내 1, 2위를 다투는 업체인데요. 연성 회로기판이 들어가는 분야를 좀 살펴보자면 LED TV, LCD TV, 휴대폰, 최근에는 자동차 분야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FPCB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휴대폰 뒤에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인쇄 회로기판 갈색으로 된 거 이렇게 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실적 자체 작년에 최대 실적 달성했고요. 올해도 전방위 산업의 호조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최대 실적 계속해서 갱신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아주 좋은 종목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양봉을 한번 내고요. 조정을 받았고요. 양봉을 내고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경우는 아주 느리지만 실적이 우량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주포라고 하는 주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다시 이렇게 양봉이 났는데요.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기는 하겠지만 전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좀 의미를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박스권 강하게 탈피를 했고요.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일단은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장이 꺾일 때 장대 음봉이 나는 첫 번째 날 같이 파시는 전략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13,000원 부근에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권 내 계신 상태고요. 음봉이 났을 때 이제 좀 차익 실현해 보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때 다시 문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괜찮은 종목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572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중국 원양자원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7,460원이시고 50%를 갖고 계신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최근에 그 연합과기 관련해갖고 중국 업체들이 그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중국 원양자원은 일단 말 그대로 중국 내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조업 업체이고요. 중국 내 3위 업체인데 1, 2위가 국영업체인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민간 사업차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업 자체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세금 지원 혜택 같은 거 많이 받고 있고요. 중국 원양 자원만의 독특한 준화 기법이라는 기술로 좀 고부가 가치인 심해 저층에 있는 이렇게 참돔이나 우럭바리 같은 거를 생산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뭐 재고량도 없고 채권 그 매출 채권도 보유를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우수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 회계 처리 자체가 저희 나라에서 투명성이 좀 없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내수 업체, 중국 내 내수 100%인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투명성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걱정이 좀 되실 텐데요. 일단 7,000원 선까지는 매도를 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날 한 4거래일, 5거래일 전쯤에 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렇게 다시 7,000원 선까지 돌려놨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7,000원 선은 지켜줘야 한다는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로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지지를 계속 받고 있으면서 옆으로 횡보는 하고 있지만 중국 내 매출이 가시화가 된다면 위로 갈 확률이 아래로 갈 확률보다는 훨씬 높은 기업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고 계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7,000원까지는 지지를 해준다면 들고 가도 괜찮겠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을 17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8462님이신데요.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고민이시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주가는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텔레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국내 이동통신 분야 1위 업체이고요. MSP 중에 50%에 가까운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MS를 높여가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고요.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해서 지금보다 높은 업그레이드된 주가를 보유를 하려면은 일단 신규 사업 자체 매출이 가시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협약 자체는 많이 하고 있고 뭐 자동차나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가시화된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도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만 4천원 자체는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신데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하시면 SK텔레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SK텔레콤도 이에 따라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인건비 자체도 싸지는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자체를 돌파할 만한 어떠한 모멘텀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지금 특이하게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튀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슈가 좀 가시화되면서 올랐는데 스마트폰 자체도 매출이 굉장히 가시화돼 있긴 하고
무선 인터넷 트래픽 같은 경우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 부분을 마케팅 비용 자체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배당의 의미를 두시고 매매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종목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텔레콤까지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17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1,000계약, 3,000계약 이상 순매수해주면서 수급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취업자 수가 거의 30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 1분기에 3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9년 전인 1981년 4분기에 349만 5천 명 이후 최저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20대 취업자 수는 98년에 440만 명, 99년에 434만 명 등 40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젊은 층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최근 청년 취업난까지 겹쳐 2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 지난해 3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인의 의사와 다르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광고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예금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는 금지하고 있어서 이를 어기면 은행이 제재를 받지만 개인에 대한 꺾기는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개정법은 또 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 악성 코드 피해가 발견되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헤드폰,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삼성모바일닷컴에서 안철수 연구소의 안드로이드 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옴니아2 등 윈도우 모바일용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안 연구소의 모바일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다음 달 LG텔레콤을 통해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폰부터 악성 코드 방지용 백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개방형 운영체제를 갖고 있어서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도별로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시도별 조사 전담반을 꾸려 지방세 탈루 혐의가 있는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과 고액,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사람,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소상공인과 서민은 가급적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에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한 안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는 나의 점심 메뉴는 네모이다였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세 분을 추첨해 봤습니다. 4912님께서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싶으시다고 보내셨고요. 2615님께서는 짬뽕, 저는 탕수육이었는데요. 3768님께서는 우동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는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756포인트, 코스닥은 518선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